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무덥겠습니다. 이 낮 기온이 30도까지 웃돌겠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이 비예량 강원 지역 5에서 30mm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은 또 비가 오다 내리다를 또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또 일요일 사이에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하죠. 자, 계속되는 비와 무더위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옛 원주여고 체육관이죠. 진달래관을 새 단장해서 시민 공유 문화공간으로 개방합니다. 오는 22일 관련 예술 프로젝트가 열리는데요.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개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영월에서 5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장수하늘소 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초로 장수하늘소의 유충기를 밝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또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설정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8조 7천억 원 달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여당 지사로서 국비 최대 규모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2023년도 예산안 1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2차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9월 초 국회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흉기 피습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만 한 해 1,600여 명의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되었던 강원도 내 미성년 범죄자 수는 4,930여 명으로 연평균 1,600여 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된 인원이 965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9.5%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요, 옛 원주여고 체육관이죠. 진달래관을 새 단장해서 시민 공유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2일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또 진달래관에서 도시예술 프로젝트 세컨드 타임테이블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김선혜 사무국장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2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4월간 진행되는군요. 네네. 진달래홀에서 문화도시 공간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먼저 어떻게 열리는 포럼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간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사는 원주에 적절한 문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도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런데 문화 공간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하는 문화 도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상상을 해보는 포럼을 원주에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포럼이 열리는 진달래관은 시민들이 주도해서 공간의 활용 방식 등을 정하고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진달래관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념해서 전국 문화도시 관계자와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좀 의기투합을 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님께서 공간의 상상에 대한 포문을 열어주실 거고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춘천, 광주, 원주 세 곳의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 네.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네, 바로 이 진달래관도 예전에 이 원주여고 체육관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네네. 원주문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또 네. 원주여고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고 그 안에 시설 중 네. 하나가 진달래관인데 네네. 현재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전체적인 그 내부 시설들 각각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는 3개 기관이 입주해 있어요. 네. 원주시 그림책센터, 원주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입주해 있고요. 네, 진달래관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 활용할 계획이고요. 원주시 그림책센터는 그림책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림책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안에는 전시실, 교육실, 아르코 공연 연습실, 청년 공간 등이 있어서요.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다양한 행사 일정표나 대관 문의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옛 원주여고 자리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문화의 네. 중심지로 또 육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잘 네. 좀 키워야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이 맞습니다. 진달래 네. 홀이 예전에 네. 체육관이었어요. 네. 리모델링이 한 2년간 이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좀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리모델링은 기능적인 변화밖에 없어요. 예, 물 새는 곳 안 새도록 하고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들도 2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부분으로 네. 예전에 원여고 체육관을 그대로 살려놓고 원주의 여성인재 산실이었잖아요. 원주여고가 이제 그런 이제 지역적 책임감을 좀 함께 앞으로도 나누고 싶어서 그대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공간 사용의 주체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1층은 포럼, 행사, 워크숍 등이 열릴 예정이고요. 2층은 모임 및 학습, 작업을 위한 집중 활용 공간으로 쓰겠다 정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진달래관이 진달래홀로 이런 명칭도 바뀌었고요.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체육관으로 쓰이던 공간은 또 그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뭔가 네. 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또 엄청나시더라고요. 예. 또한 이제 원주에서 천정이 높은 홀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 천정이 높은 홀 상태에서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달래홀 세컨드 타임 테이블에는 예술가들이 한 총 3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모두 즐겁게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좋았군요. 네. 예. 또 예술가들의 상상력은 공간의 네. 한계도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아마 거- 오시면 또 네. 상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한번 네. 봐야겠네요. 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4월 동안 세컨 테이블이 이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이제 130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또 네. 예술 수업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번 그 행사가 네. 이루어진 겁니까? 장르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30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네. 그 중에 100명은 사실 원주 시민들이세요. 아하, 예. 네, 문화도시 사업이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네, 이번에 준비한 진달래홀 세컨드 타임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신 시민들이 함께 예술 수업을 완성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또 각 세부적인 네. 내용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군요. 네, 총 3일간 열리는데요. 첫째 날은 조례식을 할 거예요. 또 학교여서 오프닝 행사를 조례식 형태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3시 30분부터는 공간 포럼이 열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시 30분부터 예술가의 상상력이 담긴 14개 과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현장 참여는 물론이고 또 온라인 참여도 가능한 겁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주시면요. 14개 과목 중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먼저 신청을 해주시는 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체 다 참여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럼 인원 제한은 혹시 있는 겁니까?
인원은 하루에 100명까지가 좀 적정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원 제한이 없는 뭐 동아리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간 내 언제든 와주셔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현장 참여를 이제 100명 정도고. 네, 하루에 100명, 총 300명입니다. 예, 온라인 참여는요? 네. 온라인 참여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온라인은 포럼만 진행이 되고요. 예. 예술 수업은 현장 참여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포럼은 네네.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 네네. 또 예술 교육은 현장 참여만 가능하다. 네네. 마감 다 되었나요? 아직 좀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사로 접속을 하시면 예술 수업 참여 신청이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표도 있고 또 네. 아침 뭐 조회도 한다 그랬고요. 네네. 일반 학교 과정과 좀 비슷한 분위기를 내려고 좀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이번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또 시작입니다. 진달래홀에서 네. 만들어 갈 예정인 이 사업 네. 행사 계획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앞으로 쭉쭉쭉쭉 많은 행사들이 열릴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는 진달래홀 세컨드 타임 테이블로 문을 열고요. 다음 주는 바로 7월 29일에 전국의 여성 기획자들이 모이는 여성기획자 넥스트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시민들이 그림책을 전시하는 시민 그림책 갤러리 2.2. 또한 2층 공간은 도시과학교 공간기획반이 활동을 해서요. 공간을 꾸밀 예정이고요. 또한 주말에는 터슨 프로젝트, 행성운동회 등 다양한 시민주도의 문화활동이 진달래홀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제가 네. 최근에 어떤 그 문화기획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엔 공간에 네네. 어떻게 채우느냐가 이제 과제였습니다만은 네네. 요즘에는 공간 그 자체가 또 우리 네. 사람들에게 네. 하나의 그 의미로 또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트렌드라고 이제 하더군요. 어떻게 네. 보면 이런 네. 그 공간들의 소중함, 중요성 네네. 이 더욱더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네, 아마 그 문화기획자가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진달래홀도 마찬가지로 여성인재 산실로서 사실 이제 원주의 지역 문화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많이 배출되셨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장소성을 잘 살리는 진달래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행사 계획 있을 네. 때마다 좀 저희가 또 네. 자주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꼭 와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김선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지난 4월부터 임시 운영되었습니다만은 어제 정식으로 또 개관을 했다고 하는군요.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얘 원주 향교 교육관이군요. 원주 전통문화교육관. 이 교육관이 맞습니까? 교육원이 맞습니까? 교육원입니다. 교육원이요. 원주 교육원으로 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요? 네, 2년의 준비를 거쳐서 어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원주 향교 교육관 건물이 2년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치고 전통문화교육원으로 새롭게 찾아온 건데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이르는 건물로 모든 층이 알차게 꾸며져 있는데요. 240여 개에 이르는 원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년에 2번 이곳에 방문해서 예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은퇴한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기에도 좋은 공간인데요. 전통 차예절을 배우는 다래반부터 사서삼경과 논어를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바로 옆 세단장한 원주 향교 역사공원과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와 함께 더불어서 원주의 전통과 문화를 담당할 공간으로 자리 잡을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원주 향교 정교 겸 김효열 원주 전통문화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고 9월 1일부터는 또 다시 이제 2학기를 개강을 합니다. 지금까지 17개 광자에서 전통 한옥 광자가 또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는 소위 대목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강자도 신설해서 또 다른 것도 해서 아마 이제 우리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원주를 예로 들면 원주문화원, 원주문화재단은 현대문화, 또 중천철학도서관은 철학적인 고차원.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교육은 일반 서민들이 항상 즐길 수 있는 사서삼경, 자수, 민화, 시조, 이런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배우고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장소가 우리 전통문화교육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관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정말 어린이집의 원생들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관심 사항들을 공부할 수 있다. 굉장히 좀 많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4월부터 임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진행 중이었던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정식 개원하기 전인 올해 4월부터 특강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동양 고전, 논어, 사서삼경을 비롯한 고전 강독을 함께 읽는 선비 강좌가 있고요. 전통무용과 시조창, 대금을 배우는 풍류학당 강좌, 그리고 서예와 민화, 전통 자수를 배우는 전통공예 강좌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 역사박물관 김가람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시민들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가 이루어지고 시민 누구나 원하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공간 이외에도 시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쉴 수 있는 담소실 등의 공간을 통해서 전통문화교육원이 시민들의 여가 공간과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임시 운영된 17개 강좌의 수강생은 230여 명 정도인데요. 이제 정식 개원 이후로는 더 다양한 강좌들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배워볼 수 있는 종가의 셰프 특강 프로그램이 하반기 예정돼 있고요. 바로 옆 원주 향교에서 1박 2일 향교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우리 전통과 문화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가올 텐데요. 어제 개원식에는 지난 4월부터 전통차 예절 수업인 달의 반 수강생들이 자리해서 방문 내빈들에게 전통차를 대접했습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달의 반 수강생인 김경희 달의 반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배운 수업은 우리 재래 부분이라든지 또 예절 부분 또 달의 그런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전통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의 연장선으로 지금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더 절실히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예절도 알게 되고 또 예절이라는 거는 꼭 윗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한테도 우리가 윗사람으로서의 또 대한 예절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세세하게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너무 좋은 기회에 이런 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 많이 와서 공부 많이 해주세요. 네,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향교가 올해 시민들 곁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 10,000원의 수강료로 전통 강좌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모든 시민들에게 강의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나 은퇴 후 빈 여가 시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은 향교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향교 하면은 예전에 어떤 유물로 좀 여기기 쉽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세대와 과거 세대 또 현재 세대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자리매김하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월지역에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요, 장수하늘소 복원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수하늘소 우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화가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전체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이대암 소장 연결하도록 하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그 2012년도에 이미 이 장수하늘소 인공지능식을 세계 최초로 이제 성공시켜서 그때 뭐 정말 많은 분들 놀라게 했었고, 이 곤충연구센터는 2015년도에 또 조성이 된 겁니까? 네, 네, 네. 예, 그 과정들 정말 그 10년 이상을 이 장수하늘소와 함께 또 생활해 오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중간 과정에 연구센터도 설립을 했고요. 네. 좀 먼저 그 연구센터 소개해 주시고요. 이 장수하늘소 네. 복원 사업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그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요, 2015년도에 죄송합니다. 영월군과 그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 곤충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장수하늘소하고 또 비단벌레 그리고 또 상굴뚝나비 이렇게 3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는 장수하늘소하고 비단벌레, 거기 2가지가 이제 갑충에 속합니다. 네. 껍데기가 딱딱한 거.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218호 이제 장수하늘소는 모든 국민의 이제 관심사이자 이제 또 이게 또 절멸 위기 상태입니다. 멸종 위기 상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증식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그 성과는 뭐 2017년도에 이제 인공증식을 통해서 이 생활사가 굉장히 깁니다. 장수하늘소는. 그래서 그거를 인공증식을 통해서 7개월 만에 이제 생산하는 그런 생활사를 단축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시작된 또 야외 적응 실험이 지금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20년대부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고 또 이제 그동안 해외 학술지에 이제 이런 결과들을 한 총 6편 정도를 게재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현재 그럼 이 센터에서는 성체라고 표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성체는 마리수는 지금 한 20여 마리가 있는데요. 20여 마리요. 예.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나무 속에 있는 유충이 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체는 또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이제 유충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성충이 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이번에 이제 실험에 알겠습니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화 이제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유충이 성충이 되는 것을 우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게 원래 우화라는 게 이제 한자로는 날개 익자인데요. 우자로 익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개를 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충 상태에서는 날개가 없는데 이제 성충이 될 때 날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충으로 되는 최종 단계를 이제 우리가 우화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속에서 애벌레가 다 크고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성충이 될 때 날개가 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화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인간이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이 우화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까? 그 우화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여러 번 봤죠. 그런 네. 거는 봤는데 문제는 이게 그 나무에서 나와서 직접 뚫고 나오는 과정을 여태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산에서 장수하늘소 보기도 힘들겠지만 그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이 도대체 뭐 몇 시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느 나무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뭐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장수환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곤충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런데 또 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장수환소에 대해서 본 사람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생활사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게 없죠. 도대체 몇 년 만에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조사 안 돼 있고 연구도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수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5년이 걸린다, 7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은 분분했고, 루머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생활사를 밝힌 거죠. 네.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곤충은 이걸 이해하시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데, 다른 곤충들은 여기 기간이 딱딱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나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나무 속에서 나무를 먹고 사는 곤충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개인차가 있군요. 예, 그죠. 시간차가 있어서 빨리 나오는 거는 3년. 그다음에 이제 늦게 나오면 5년인데 3년에서 5년이군요. 7년, 9년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평균은 이번 실험의 결과로 평균은 4년이다. 이 결론이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비단벌레도 또 역시 인공증식을 추진 중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이 장수환소와 비단벌레 또 일반인들에게 또 연중 관람이 또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관람이 이번 여름부터 벌써 가능한 겁니까? 아직 그 전시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제 아마 내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시실을 준비해서 이제 아무 때고 오면은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또 좋은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이대암 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효수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